안녕하세요. 금나치마입니다. 저에게 문의 주신 분들 중에 도박으로 인한 빚이 생겨가지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 고금리 대출이 단기간 안에 많이 발생이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도박을 하기 위해서 자금이 급하게 필요해요. 이런 분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자는 의미가 없어. 높든 낮든. 최대한 빨리 대출이 나오는 걸 찾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 높은 이금융권도 막 이용하는 거죠. 왜? 이분들은 오로지 도박을 해가지고 본인이 돈을 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짧으면 뭐 하루 이틀, 길어봤자 며칠 몇 주면은 나 이거 갚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가 아무리 높아봐야 큰 의미가 없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내가 딸 건데, 이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고금리 대출이 훅 생기고 또 훅 생기고 훅 생기고 이렇게 계속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따야 되는데 잃은 거잖아요. 잃어버렸어.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도전했다가 또 잃어버리고, 이제 안 되겠다, 원금이라도 찾아보자고 또 빚내가지고 했는데 또 잃어버리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이상 도박은 아닌가 보구나, 내가 잘못 생각을 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쯤 보면 자신의 빚은 이렇게 늘어가지고 이제 힘든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한테 이제 저금리, 왜? 일단 고금리 대출을 이렇게 다 받았으니까 이자라도 좀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월납입금을 줄이고자 이제 저금리로 문의를 줍니다. 저금리 대안이 가능한지. 그러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안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거의 유일한 게 통대안이 대부분이라고 했어요. 통대안에는 거의 없다고 했어요. 그럼 이 통대안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금리로 대안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통대안 업체는 이런 도박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엄격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도박하신 분들 보세요. 고금리 대출만 위주로 받는다고 했죠. 그것도 짧은 기간 안에. 왜? 돈을 본인은 딸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통대안 업체들이 일단은 기존에 있는 고금리를 상환하고 저금리로 대출을 다시 받잖아요, 은행에서. 받게 되면 이게 뭐 이 통대안 업체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채무자 통장으로 돈이 입금이 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채무자가 갑자기 본인 통장에 돈이 들어오니까 또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돈을 잠깐 여기 도박에 투자했다가 배로 불려서 주면 되지 않겠느냐. 뭐 잠깐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뭐 상담할 때는 저도 그래요. 도박하신 분들 처음 상담할 때는 도박 끊었다고 뭐 자식들 이름 걸고 부모님 이름 걸고 이런 소리를 하다가 하는데도 나중에는 본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갑자기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통대하는 업체에서 대부분은 도박하는 사람들은 안 해줍니다. 통대를 안 해줘요. 근데 간혹 어떤 업체에서는 도박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또는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개인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진행을 드리기도 합니다. 저희 역시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도박 이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 일단 3개월 이내에 없다면은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 외에 다른 조건들 문제 없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최근까지 도박을 했더라도 이분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상담을 해보면서 이분 성향이 정말 도박을 끊으실 분인 것 같구나, 아니면 성향이 이제 또 뭔가 사고를 칠 것 같은데 라는 생각, 이런 분이냐, 이런 걸 따져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자, 도박 빚으로 인해서 이제 통대안을 하게 되잖아요. 통대안을 원할 경우에 이러이러한 부분은 본인이 참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최근 3개월 이내 도박 이력,
있는 분들은 안 되는 곳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보고 도박 이력이라든가 개인 성향을 보고 강력을 체크할 수 있다는 거고, 이 말은 곧 가능한 도박을 끊고 3개월 정도 후에 문의를 하신다면 좀 더 가능성은 좀 더가 아니라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고. 자, 두 번째가 이거 참 거짓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대출을 언제 받았는지, 어디서 받았는지, 이 내용을 보면 이거 뭔가 수상한데? 라는 싶은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혹시 고객님 도박하셨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절대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통장 거래 내역 확인해보고 그 돈이 왔다 갔다 한 곳을 체크해보면 도박했어. 이런 거짓말 했다. 그럼 이건 무조건 부결이에요. 무조건 부결. 그리고 채무자도 이 부분은 분명히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물어봤는데 거짓말을 했어. 그래서 이 통장업체도 그러냐고 모르고 넘어갔어. 근데 나중에 이제 정말 기존에 있는 걸 상환하고 대출 진행하려고 보니까 채무자가 거짓말했다는 내용이 들통이 나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대출이 저금리로 얼마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진행했는데 채무자의 거짓말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오거나 완전 많이 줄어들어 버렸어. 여러분, 이금융권이나 대법원이나 고금리 대출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책임이 누구한테 가느냐? 채무자한테 간다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했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꼭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상담 맞고, 여기 개인 성향, 제가 아까 개인 성향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자, 통장업체에서는 이 고금리 빚을 적게는 몇 천, 많게는 억 단위까지죠. 상환을 해야 돼요. 어찌 보면 그 많은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채무자한테. 그러면 이 빌려줄 때는 100% 이걸 환수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건 뭐 다른 자격 조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뭐 소득 대비 부채 비율도 낮고, 낮고, 신용 점수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직권도 괜찮고, 진행하면 은행에서 충분히 잘 나올 걸로 보여. 그런데 상담을 하는데 참 말씀하시는 내용이, 채무자가 말하는 내용이 거슬려 자꾸. 말도 잘 안 듣고. 그러면 이 경우에는 개인 성향이 안 좋았을 때는 아무리 자격 조건이 좋아도 진행을 안 해줍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업체에서는 빌려준 돈을 문제없이 고스란히 다 환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성향 이 사람은 돈이 들어와도 왠지 잘 안 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할 필요가 없죠. 괜히 했다가 돈을 제때 받아야 되는데 안 줘버리면 그만큼 손해잖아요. 시간이 지연돼. 결국은 반다 치지만 그 시간만큼 손해니까 그냥 안 해버려요. 왜? 통장 이것도 해달라고 줄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말로 자기 조건이 안 돼서 못 해주지 이거 해달라고 부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성향 안 좋으신 분은 할 필요 없다 이거죠.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기 때문에 상담하면서도 이 부분은 채무자 본인이 잘 얘기를 하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해서 저금리로 대안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서 돈을 바로바로 갚아주겠다라는 걸, 그런 의지들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 때문에 부결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자, 오늘은 도박으로 인해서 고금리 대출 받으신 분들, 이분들이 저금리로 대안하기 위해서는 거의 대부분 이 통대안이라는 것을 이용하게 되는데, 통대안을 이용할 때 본인들이 참고를 해야 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